네, 심상치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중 관계인데요. 무역 갈등이 있었죠. 코로나 갈등이 있었죠. 이번에는 또 홍콩 갈등이 여기에 겹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홍콩의 자유를 강탈했다. 중국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도대체 미국과 중국 관계 어디까지 치닫는 건지, 이러면 또 우리한테 어떤 불똥이 튀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 이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큰 틀에서 지금 미중 관계 어디까지 이게 치닫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오픈 퀘스천인데요. 왜들 이래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정말. 예. 그렇죠. 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대치가 첨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미국과 중국이 따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뭐 싸우면 뭐 그냥 그렇다고 치겠는데, 문제는 불똥이 지금 우리한테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역으로 보면 네. 두 국가가 붙으면 사실 세기말적인 상황이 오니까 네.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이슈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것이 자기들 봐서는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오히려 미중 입장에서는 낮추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뭐 불똥이 벌써 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단편적인 거 일단 좀 그 두 개만 떼가지고 일단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중국의 그 홍콩 보안법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어떤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됐던 얘기입니까? 이거는 신임 대사, 예.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인터뷰 중에서 이제 뒤에 말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워낙에 타이밍상 이것이 마치 한국에게 빨리 지지 선언을 해라든지 중국 편을 들라든지 그 정도 톤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미국, 그다음에 유럽, EU, 그다음에 영국, 호주, 캐나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성명에 가까운 것을 내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을 찬성하는 국가들은 러시아, 이란, 베트남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중국 보기에는 자기 편이 아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적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거니까 네. 한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압박이거나 우리한테 뭐 배타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정도의 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의 어떤 그 상반기 방안이 일단은 물 건너갖고 하반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고리로 중국에 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화웨이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 지금 계속 중국 대리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중국이 특히 시진핑 방안을 그걸 이용할 가능성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탈중국 경제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상, 이걸 밝히면서 우리 쪽에도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당국자가 아예 대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던데, 이것도 결국은 여기에 들어오라는 간접 압박 아닌가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아직은 전반적으로 네. 총론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여전히 EPN이라고 말씀하신 이거 자체도 구상 단계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좀 간단히 풀면 중국 제품, 특히 화웨이나 그 샤오미 쪽 이거 제품 쓰지 말라 이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죠. 중국을 뺀 상태로서 글로벌 체인, 밸류 체인이죠. 가치 사슬인데 과거에는 중국이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을 빼고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국제적인 중국 경제 왕따 프로젝트,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미국의 속내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역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거든요. 제재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하지만 미국의 큰 기업들이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웨이 장비를 쓰면 그것을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5차례 개정을 하고 6차례 90일씩 연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계속 줘가면서 그 화웨이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되어 있던 가치 사슬에서 빠져나오기는 미국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상들을 집어던지면서 미국이 이 방향으로 갈 테니까
준비해라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는 그러한 첨예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지금 그 중국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심이 담겨 있는 거냐 이게 지금 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 그걸 재는 그러면 척도가 중국이 이제 그 어제 통과시킨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제재 카드를 들고 나오느냐 결국은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카드를 지금 전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마 단계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예. 결국 이것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미국 내부의 여론도 그렇고 미국이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맞지만 작년에 사실 굉장히 이거 시위가 급박했을 때도 네. 상당히 한 발짝 물러서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예, 본다면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한 카드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갈 것이다. 분명 지금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중에 가장 손대기 쉬운 게 결국 무역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무역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흔히 이제 속칭 이야기는 공갈포일 가능성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대선이 지나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대중국 어떤 강경 드라이브 기조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지금 세 가지 한 3중인데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가 구조적인 거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미중의 패권이 지금 힘의 그 균형이 지금 조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예. 미국이 두 번째 도전자가 등장할 때 항상 이거 배싱이라 그럽니다. 때리기를 하는데요. 1980년대 일본을 때리고 했던 것처럼 길들이기 차원이군요. 길들이기 차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다 대선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겹쳐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선에 이겨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상 국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을 이제 사실상 중국에게 전가하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담론 수준에서는 굉장히 과격해질 가능성은 많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국과의 무역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네. 항상 초반에 굉장히 세게 나갔다가 뒤에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이 워낙에 과거에 미소와는 달리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때리면 그것이 미국에게도 아픈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바로 이것이 충돌까지 가는 그야말로 멈춤 없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열차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미소 냉전 때는 사실은 어떤 다른 몸이었지만 미국과 소련이 지금 미국과 중국은 거의 어떤 경제적으로 합체 수준 정도로까지 결합 정도가 높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그래서 어떤 그냥 그 단선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지나치게 마지막 선택처럼 보여서 어느 한쪽을 베타 쪽으로 확실히 정해라. 이런 것에 사실상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예, 시진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대미 어떤 강경 어떤 이 드라이브를 일정하게 어느 순간에 다시 그러니까 누그러뜨리거나 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미중이 서로 갈등한다고 하지만 중국 쪽에서 들으면 중국은 방어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기들은 피해자다. 예. 그렇죠. 미국은 계속 때리고 그러나 중국은 계속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자기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다. 네. 물론 홍콩 문제는 이제 다르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정이니까요. 네. 그런데 실제로 홍콩이라는 것만 빼고 보면 주로 미국이 때리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건 맞기는 맞겠지만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미중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겠다. 아직은 중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대항해서 이익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전체를 중국이 미국보다 더 앞서서 과열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짧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 사드와 같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중국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지지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요구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걸 직접적으로 저는 받아서는 안 되고 안 받는다고 해서 저는 우리를 제재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 먼 산 쳐도 모르는 척하는 게 최선의 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으로 반복적이고 굉장히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다르고 오다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외교에서도 우리가 민주주의 촛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계속 발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는 우리 혼자 사드 같은 경우 우리 혼자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미국 외에 EU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사실 우리만 세계에서 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끼어 있는 국가거든요. 이른바 그럼 새우 연대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원칙 연대 이런 국제 협력 연대 같은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연대가 모색이 돼서 그 연대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원칙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면서도 중국을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중국을 타겟팅하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 문제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이슈화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연대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이런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같은 것들 앞으로 올 사안들이거든요. 더 큰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른 국가들과 미리 연대하고 원칙을 미리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 일부 야당 의원들은 홍콩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 아니냐, 우리 정부가 명확히 입장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충분히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지금 중국이 누구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타겟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모색하고 이런 꼭 중국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국회가 나서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